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3개의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실적 결과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8%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은 메타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매출이 279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였던 282억 달러보다 조금 부족했고, 대신 주당 순이익은 2달러 72센트로 시장 기대치인 2달러 56센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간 활성 사용자인데요. 19억 6천만 명으로 기대치를 아주 약간 뛰어넘었고, 사용자 1인당 매출도 9달러 54센트로 기대치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우선 이 실적만 놓고 본다면 매출도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고, 성장률도 전년 대비 플러스 7%로 기업 공개 이후에 최초의 한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1%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프터마켓에서는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우선 메타는 지난 분기에 사상 최초로 사용자가 감소를 했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급락한 넷플릭스와 같은 이유입니다. 성장 기업의 주가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 그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와 넷플릭스 같은 기업의 주가가 사용자 감소를 발표한 이후에 급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소했던 사용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바로 그 사라졌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다음 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분기 매출은 280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이번 분기보다도 높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와도 일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는 미래의 유망 산업 중 하나인 메타버스로 메인 비즈니스를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에 따라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의 소셜 네트워크 앱을 통한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메타는 이러한 기존 비즈니스에서 충분한 이익 성장을 창출해서 그걸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수익성을 높여가면서 스무스하게 사업 모델을 체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은 올해 2022년 말 웹 버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호라이즌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는 VR 기기인 퀘스트2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30% 증가한 6억 9,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긴 했는데 연구개발과 운영비로 인해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30억 달러로 적자입니다. 메타는 또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광고 수요 감소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러시아 정부가 1분기 말 정도부터 페이스북을 차단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인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테슬라도 얼마 전 기가 상하이의 가동 중지로 인해 생산량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건 역시도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회사의 목표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환율의 역풍도 맞았는데요. 사용자 기준으로는 아시아와 그 외 기타 지역이 북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수익에서는 그 정도의 성장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난 실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용자 수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하고요. 메타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현재 본업인 SNS 비즈니스의 사용자 수와 수익이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미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잘 이뤄져야 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구글인데요. 구글은 메타와 다르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680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아주 약간 못 미쳤고 주당 순이익도 24달러 62센트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광고 수익조차도 시장 기대치에 거의 10% 가까이 못 미쳤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있었는데 우선 미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 기대치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고 또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점은 그나마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구글의 이번 실적이 조금 별로였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나 성장률의 감소겠죠. 우선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 34% 대비해서 24%로 둔화됐고요. 또 순이익도 전년 대비 8%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14% 증가했긴 했지만 애널리스트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광고 수요가 감소한 점, 그리고 둘째로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유튜브의 시청 시간의 성장세가 감소한 점, 그리고 셋째로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한 피해, 그리고 넷째로 쇼츠와 같은 아직 광고가 붙지 않는 서비스의 시청시간 증가로 인한 카니발리제이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넷플릭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최근 실적을 발표한 모든 글로벌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러시아의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유럽 부문의 일시적 실적 감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것도 대부분의 회사가 마찬가지로 호소했던 점인데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역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미래 핵심 비즈니스로 불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무려 44%로 준수했다는 점이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까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 3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소프트웨어 서비스란 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적자가 나지만 고객 확대를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마진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물가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러시아 비즈니스의 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해서 이익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구글 클라우드 등의 순조로운 성장과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우선 매출이 493억 6천만 달러로 기대치를 능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2달러 22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래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인데 19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전분기와 같은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시장 기대치를 능가하는 성장률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3개의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있죠. 오피스, 링크드인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가 있고 애저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그리고 윈도우즈, 서피스 등을 담당하는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부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마치 삼각편대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분기에 3개의 사업부가 모두 10% 이상의 적절한 성장을 이뤘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마진이 가장 높고 핵심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는 게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에 구글, 메타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면서 매출 손실이 있었고 또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 역풍을 맞으면서 3억 달러가 넘는 주당 순이익으로 치면 3센트에 해당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3개 사업부 모두 이번 분기보다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훌륭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에 두 기업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윈도우즈의 OEM 그리고 서피스,
엑스박스와 같은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서 중단이 좀 있었고 앞으로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았는데 뭐 이거 역시도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3개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전에 나스닥이 무려 4%나 하락을 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메타가 크게 선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내일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2개가 실적 발표를 하죠.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이 앞에 3개 기업보다도 시장 분위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이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서 약해져 있는 투심을 돌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